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정리에서 바로 전 정리는 아니고 지난 정리에서 수학 부분에서 크레머의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ax equal b인 형태의 얘네들은 매트릭스 행렬로 돼 있고, 그쵸? 이게 뭐 정방행렬 n분의 n 곱하기 n 그리고 n 곱하기 1, n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요 x를 구할 수가 있다. 즉 어떤 연립방정식에서 요 x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크레머 룰이라는 거를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하나의 어떤 툴을 하나를 가지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디터미넌트 a분의 뭐 디터미넌트 a 뭐 j가 돼서 이게 xj가 된다 라고 했었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는 이제 했던 거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aj는 요 a의 행렬에서 j번째, 내가 예를 들어서 x1을 구한다 그러면 요 b를 첫 번째를 b로 치환해서 구한 디터미넌트 행렬식입니다. 행렬식. 그래서 행렬식은 우리가 a, b, c, d가 있다. 그러면 행렬식은 ad-bc가 되는 거죠. 역행렬 구할 때도 필요한 그것, 그죠? ad-bc가 행렬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전 시간에 얘기했던 건 행렬식만 알면, 내가 행렬식을 어떻게 구하는지만 알면 여기 있는 크레머 룰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정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간단하게 행렬식 어떻게 구하는지, 이런 식으로 구한다랑 이제 이 크레머 룰이 연립방정식,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풀 때만 이거를 활용하는 거냐 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공학에서 또 다른 요 크레머 룰을 활용해서 어떤 식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는지, 그죠? 교재 같은 데서 우리가 뭐 크레머 룰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가 어떻게 된다 형태를 보게 되는데, 이 연결고리를 저희가 이번 정리로 메꿔 보자는 거죠. 이게 크레머 룰 어떤 행렬식이 있고 ax equal b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된다. 그 연결고리를 뭐로 외우자고요? 크레머 룰로 한번 외워보자고요. 그쵸? 즉 단순히 이 x를 해를 구하는 것 말고도, 그쵸? 꼭 이 x를 구하기 위해서만 크레머 룰이 나오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마주할 때, 교재 같은 거나 어떤 개념을 익힐 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활용적 측면에서 한번 이런 것도 나왔을 때 이제 조금 간단하게 이거 당연히 이렇게 된다 라는 거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짧게, 맨날 짧게라고 하고 맨날 20분 하는데 오늘은 최대한 더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비둘까요? 내비두면 대략적으로 그럼 행렬식 간단하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뭐 2x2 행렬 뭐 cd 있다 그러면 ad-bc가 된다가 되는 거고, 만약에 a, b, c, d, e, f, g, h, i 이렇게 3x3 정방 행렬이어야 되죠. 정사각형 행렬이어야 행렬식이 존재할 거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간단하게 이렇게 돼요. 일단 자세한 거는 이제 행렬 가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요 오른쪽에 초점을 맞출 거니까 이거는 한번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 아시고, 또 이 해당 부분 가서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쵸? 대략적으로 이렇게 돼요. 여기 중에 열이든 행렬에서 한 행이든 아니면 한 열이든 뭐 이걸 선택하든 이걸 선택해요. 선택한 다음에 예를 들어 빨간색을 선택했다 그러면 얘를 a를 쓰고, 그죠? 쓰고 d를 쓰고 g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뒤에 뭘 붙이냐면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j인데 이게 행과 열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a를 선택했으면 a는 1행 1열이죠. 그쵸? 그럼 1 플러스 1이 된다고요. 그래서 대략 이렇게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이 a를 기준으로 이렇게 지워버려요. 그럼 나머지 있죠, 나머지. 그쵸? 요 나머지가 이렇게 들어가서 행렬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E, F, H, I 이렇게. 그쵸?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는 요 색깔로 해볼까요? 두 번째는 내가 요 D를 선택했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1에 어떻게 돼요? 얘는 로우가 첫 번째, 두 번째의 첫 번째죠. 그러면 두 번째, 첫 번째가 되고, 행렬식으로 이렇게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B, C, H, I가 되겠죠. 이렇게. 문제 없죠? 다시 한번. 혹시나 여기서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마지막은 좀 다시 써놓고 A, B, C, D, E, F, G, H, I 해놓고 이걸 선택했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 얘는 지워버리고 마지막 G 남았죠? G 써놓고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1에 몇 행 몇 열? 3행 1열. 그죠? 그러면 그런 다음에 3행 얘를 기준으로 내가 선택한 거 기준으로 지워버리고 B, C, E, F가 된다고요. 그쵸? 그러면 지금 요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고 요건 다 계산할 수 있고 마이너스 1이고 요거 1이고 이건 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A는 어떤 숫자일 거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 행렬식은 우리 2바이 행렬식 할 줄 알잖아요. 그죠? 이 3바이 하듯이 2바이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I 곱하기 FH AD-BC 똑같이 되는 거고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빼면 된다고요. BI 빼기 CB가 되는 거고 H죠? H가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니까 BF 빼기 CE가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행렬식이 다 스칼라로 바뀌었죠? 이거에서 연산해서 더해버리면 뭐가 나온다고요? 3바이 3에 대한 디터미넌트가 나온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요 뒤에 있는 거를 뭐 코팩터라고 하는데 그죠? 그 부분은 이제 행렬 공부할 때 저희가 정리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 일단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하나를 쭉 선택해서 거기다가 이 뒤에 행렬식의 뭐 마이너스 1의 행열, 행 플러스 열을 곱해서 쭈르르 더해진다라는 거를 알면 구할 수 있다라는 거라고요. 그쵸? 아시겠죠? 그러면 잠깐 예시를 하나 들고 이렇게 그냥 끝내면 너무 무책임할 수 있으니까 계산 실수는 할 수 있는데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좀 예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숫자가 모르겠어요. 1, 2, 3 그냥 4, 마이너스 1, 2 숫자가 너무 또 계산기를 안 사용할 거기 때문에 2, 1, 4 역행렬이 0이면 안 되는데 해보면 이제 어떻게 선택할까요? 요거를 선택한다. 만약에 내가 1열을 그러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된다고요? 1행 1열에 디터미넌트 마이너스 1, 2, 1, 4 왜냐면 얘를 기준으로 지우고 하니까 얘가 남죠. 그죠? 문제 없죠? 다시 써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요 첫 번째 행 어떻게 돼요? AD-BC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에 얘는 플러스 되고 그러면 첫 번째 거 마이너스 6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2에 곱하기 다른 색으로 2에 마이너스 1에 1행의 2열 에서 지우고 4, 2, 4니까 얘는 마이너스 1 16에 4 빼니까 AD-BC 한 겁니다. 16에 4 빼면 12 그죠? 그러면 두 번째 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4 문제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자리가 없기 때문에 3에 마이너스 1에 3이니까 되고 이렇게 되면 4에 마이너스 1에 2에 1이 되죠. 4에 빼기니까 4 빼기에 마이너스 2니까 6이죠?
6에 얘는 1이죠. 플러스 1이죠. 6, 3, 18.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4, 플러스 18 해서 마이너스 30에 플러스 18 하면 마이너스 12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3 x 3의 행렬식이 이렇게 스칼라로 나온다. 그쵸? 문제 없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뭘 알아요? 일단 디터미넌트를 구할 줄 안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지금 형태에서 한 행을 선택해서 곱했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어떤 행렬 AX가 B가 0이다. 즉 0.0인 행렬이다. 라고 하면 그쵸?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내가 X를 구할 때 요 X를 구할 때 어떻게 돼요? 디터미넌트 A에 디터미넌트 여기 뭐 J라고 할까요? J라고 할 때 얘를 보면 얘 어떻게 돼요? 얘 원래 뭐 A, B, C 3x3이라고 할 때 D, E, F, G, H, I라고 하면 그쵸? 첫 번째 X1을 구한다. 어떻게 돼요? B가 요거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B가 0이니까 0, 0, 0으로 한 다음에 얘를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얘죠. 근데 디터미넌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를 한 행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컬럼이 0으로 바뀌었죠. 그럼 내가 디터미넌트 행렬식을 얘를 선택한다. 첫 번째를 선택한다고요.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첫 번째 0을 선택하면 0에다가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플러스 0에다가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세 번째 것도 0에다가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디터미넌트가 분자가 뭐가 돼요? 이꼴 0이 된다고요. AX 플러스 B일 때 B가 0일 때 어떻게 된다고요? 디터미넌트 얘가 0이 되니까 그러면 X1도 0이고요. X2도 0이고요. X3도 0이겠네요?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해 중에 약간 느낌적으로 트리비얼 솔루션처럼 되는 거죠. 그죠? 굉장히 하찮은 해처럼 되는 겁니다. 그죠? 즉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어떤 해로 존재하려면 요거가 우리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했던 뭐 어떤 형태가 돼야 돼요? 위가 상부 0이 됐으니까 0분의 0 형태가 돼야 된다고요. 의미를 가지는 해를 구하려면. 이해 갔죠? 그쵸? x2를 해도 두 번째 행이 0으로 될 테니까 우린 지금 어떤 행렬의 식에서 연립방정식에서 오른쪽 항이 0일 때는 이 분자가 0이 돼서 0분의 0이 돼야 돼서 결국 뭐로 바뀐다고요? 디터미넌트 A가 0이 돼야만 어떻게 된다고? 의미 있는 공학적인 해를 얻을 수 있다고요. 즉, 또 길어지는 것 같은데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형태에서 크레머 룰에서 얘를 0인 형태의 어떤 공학적 문제에서는 어떤 AX 이꼴 0이다. 어떤 매트릭스 연산이다 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빠질 수 있다고요? 디터미넌트 A 이꼴 0이겠네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뭐에 따라서요? 크레머 룰에 따라서. 이해됐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간단하게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한 예만 들겠습니다. 이런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고유치 해석을 할 때 어떤 건물이 다자유도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쵸? 어떤 요거는 매트릭스 형태로 이렇게 된다고요. 이거에 대한 고유치 연산을 하면 식이 이런 형태가 나와요. 이런 거 보게 될 겁니다. 이건 동력학 정리해서 할 건데 요런 형태가 나와요. 여기에 이렇게 나온다고. 0으로. 얘도 어떤 모드 벡터죠. 모드 벡터라고 해서 어떤 형상, 예를 들어 이게 n이 1이다. 그럼 1차 모드의 형상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얘는 고유주기. 그죠? 다자유수에서 고유치는 뭐랑 뭐예요? 고유주기랑
고유 벡터가 됩니다. 그러면 어쨌건 지금은 이거는 동력하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어떤 요런 형태가 있어요. 요런 형태. 나중에 보게 될 거고, 요런 형태가 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풀 수 있다고 해야죠? 이게 벡터예요. K에 대한 벡터고, 매트릭스고 행렬이고, 얘도 행렬이라고요. 그렇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매트릭스고 매트릭스. 얘는 n by n 곱하기 1 행렬. 얘는 n 곱하기 n. 얘도 n 곱하기 n. 얘를 풀면 어떻게 된다고요? 디터미넌트 k 행렬의 오메가 n의 제곱에 m의 행렬 이꼴 0을 풀면 뭐가 나와요? 풀면 오메가 n이 나온다고요. 즉 고유치를 풀 때 여기가 1이면 1차 모드에 대한 얘가 결국 tn이랑 연결되죠. 나중에 연결됩니다. 그죠? 2파이를 오메가로 나누면 tn이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여기로 넘어갈 때요. 디터미넌트가 0이다. 로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뭐를 통해서? 크레머 룰을 통해서. 그쵸? 그래서 우리는 만약 크레머 룰을 알고 있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ax 이꼴 0이네. 그러면 내가 그죠? 내가 어떤 x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x가 00이면 어떤 고유 모드 형상인데 모드 형상이 00일 리가 없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는 건데. 그죠? 그럼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모드 형상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움직이던가 뭐 이렇게 나오던가. 그죠? 세 개면 어떻게 돼?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던가. 이런 어떤 모드 형상을 가져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 여기가 의미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디터미넌트가 이꼴 0이 돼야 된다 해서 뭐가 나와요? 얘가 나오고 오메가이 나오고 얘를 넣고 얘를 거꾸로 또 요 파이 n을 구할 수가 있다고요. 얘를 먼저 구해놓고 그거를 대입해가지고 어떤 이제 정규화를 통해서 그건 나중에 가서 해보도록 하고 얘까지 알 수 있다. 즉 그러려면 디터미넌트가 0이 돼야 된다. 근데 그거는 뭐로부터 우린 유도할 수 있다? 크레머 룰로부터 알 수 있다. 여기까지. 그쵸? 그래서 이제 크레머 룰이 이런 식으로도 이제 디터미넌트 이꼴 0이 되는 뭐일 때 ax 이꼴 0일 때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를 한번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이런 걸 만났을 때 조금 처음에는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사실 되게 이거 왜 이게 디터미넌트가 0이지? 헷갈릴 수가 있다고요. 그쵸? 물론 직접 뭐 디터미넌트를 계산해봤더니 0이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크레머 룰의 정의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막히지 않고 실제 여기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 아래서 실제 저거 할 때 모드 형상이 어떻게 되고 고유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은데 그걸 계산해 나가는 과정에서 요런 수학적인 게 걸림돌이 되면 오히려 이 전체 더 중요한 거를 이해할 때 걸림돌이 됩니다.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느낌상 또 길어진 것 같지만 이번 정리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